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글로벌마켓 승부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우리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까지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수익을 만나려는 자 준비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하기 어려운 준비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기회는 정말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된 승부사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민 멘토님께서 2부에 이어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내 계좌 속에 있는 고민들 현민 멘토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는 방법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셔도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링크 타고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화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또 전화 상담까지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사연,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제 멘토님 모셔봐야겠죠? 네, 오늘의 승부사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현민 멘토님 인사드립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부에는 승부사 주포 이현민입니다. 그동안 주식 친구로 1시간 동안 지냈는데 3부에는 여러분의 이제 종목 상담 센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좀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뭐 좀 종목이 밀려있던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먼저 하고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노란톡방 계신 회원분들의 좀 종목을 가지고 나올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매수가, 비중, 종목명을 남아서 남겨주시면 바로 생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러면 톡방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입니다. 바로 셀바스 AI고요. 매수가는 27,500원, 비중은 30% 담아내고 계시네요. 자, 현재 지금 이 셀바스 AI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입니다. 23,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1% 넘는 상승세가 보여졌네요. 그래도 아직 매수가보다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지 반등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셀바스 AI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도 사실 지금 차트를 보면 올해 거의 천국의 계단이었죠. 사실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이 종목이 인공지능 AI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인데 최근에 약간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호재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 투자를 한 그런 부분들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뭐 대주주가 참여를 하냐 안 하냐도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셀바스 AI는 아마 대주주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 대주주 지금 지분율도 좀 적어요.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악재로 인식하니까 시장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볼 때 뭐 유상증자가 뭐 호재냐 악재냐라기보다는 사실 케바케거든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분봉상 어제 이제 뭐 전에 한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갭을 띄어서 바로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갭 하락을 했습니다. 갭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살짝 저점 올려가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텨주면서 이제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봉상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조금 60일선에서 조금 버텨주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적으로 좀 전략을 드리자면
27,500원의 비중이 30%시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셀바스 AI 종목 자체가 뭐 안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유상증자라는 이런 이슈가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61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시는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볼 수도 있고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을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 한번 꺾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61선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뭐 매도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61선이 중요해요. 61선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돌려 세워준다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우리가 정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61선을 좀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61선 이탈했을 때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또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상담도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한농화성입니다. 이 종목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또 시장에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요. 16,200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5%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농화성 21,950원에 거래 형성됐습니다.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올라와 준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 어느 정도를 또 목표가로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히나 또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기 아, 때문에 네. 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한농화성은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 계속 있었었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1차 상승 후에 횡보 거치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달이죠.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만들어준 26,000원대. 이 구간에서 보면 이제 거래가 꽤 터졌었죠. 거래가 꽤 터졌던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나쁘지 않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선 오늘 지지가 나왔죠. 네. 지지가 나오면서 또 분봉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분봉상 장 초반에 급락 후에 돌려 세우죠. 돌려 세우고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사실 어떤 이 한농화성에 뭔가 악재가 뭔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6,000원대 라인을 좀 돌파를 시도를 한 번 정도는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16,2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꽤 크게 수익이 나시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익 나셨으면은 비중에 적어도 한 10% 정도 남기시고 15%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26,000원 전고점 트라이하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영역에서 요즘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15%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인 10%로 이 전고점까지 이제 뭐 신고가 돌파까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꽤 수익을 많이 좀 보셨기 때문에 네. 15%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비중으로 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좀 추가적인 슈팅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노란톡방 안에서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 상담들 노란톡방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혹은 전화번호 02-6007-8339번 통해서 생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하이브입니다. 또 SM 지분 전쟁으로 인해서 또 곽광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지금 매수가는 18만 500원에 비중 40% 담고 계시네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하이브 종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22만 4,500원에 지금 매수가보다는 훨씬 높은 종가 상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네요. 멘토님 통해서 하이브 도대체 그 끝이 어딜지 목표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잡으셨고 18만 500원에 잡으셨는데 비중이 근데 조금 많으시네요. 비중만 조금 적었다면은 뭐 굉장히 잘 잡으셨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BTS가 조금 어느 정도 뭐 방탄의 진이 군대를 가면서 뭐 완전체로는 활동을 못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냥 팬이세요? 네네네. 네. 군대를 가가지고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세라핌, 뭐 뉴진스 같은 이제 그룹들이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요즘 잘 나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대체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BTS의 지금 지민이 라이크 크레이지로 K-팝 가수 최초로 지금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콘서트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르세라핌, 뭐 뉴진스, 뭐 컴백과 콘서트 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엔터 관련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쪽이 사실 음반 판매도 있지만 콘서트를 하면 돈을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이게 굉장히 콘서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네. 콘서트를 좀 많이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좀 수익성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매출이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가격적으로 좀 전략을 드리자면 지금 18만 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2만 4,500원. 지금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라인을 그었을 때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죠. 지금 잠시만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던 자리, 지지 받고 나서 여기서 좀 버텨줬죠. 네. 버텨주던 자리가 깨졌습니다. 어. 깨지고 나서 여기를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비슷한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가격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 바로 한 20% 정도는 우리가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매수가 부분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또 네. 챙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면 우리가 1차적으로 20%는 수익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해준 뒤에 22만 4,500원, 뭐 22만 뭐 5천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뭐 상방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27만 5천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도 1차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포인트로 좀 두시고 저항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돌파를 해주냐를 좀 기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저항 라인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항 라인대 맞고 떨어졌을 시에는 20%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돌파 시에는 홀딩 관련 의견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상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진성 TEC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뭐 튀르키예 복구 관련해서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11,700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EC 오늘 1,480원 거래 마감했습니다. 2.24% 정도 빨간불 켜면서 올라왔지만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EC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손실 구간이긴 한데요. 네.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구간. 아마도 지금 뭐 2월 달이나 뭐 올해 1월이나 2월에 이 눌림목 여기서 크게 상승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지만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되고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성 TEC는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 굴삭기 뭐 하부주행체 관련주예요. 뭐 롤러와 아이들러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최대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중장비에서 캐터필러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캐터필러와 농기계 쪽에서 이제 존디어라는 이제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언젠가는 종전이 될 것이고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옛날에 전쟁을 하고 나서 재건 사업을 했잖아요. 복구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복구를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했죠. 잘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국내 업체들한테도 우크라이나에서 조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과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면 사업권을 우선적으로 좀 따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미국이 먼저 따낸다고 하더라도 캐터필러와 존디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뭐 어느 정도 사업권이 오더라도 우리 업체들한테 또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진성T 씨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있는 점은 중국이 그동안 이제 거의 뭐 락다운이 걸렸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부동산 쪽 경기가 살아나다 보면 부동산 이제 건설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굴삭기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는 진성T 씨는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 좋은 거 알았으면 이제 가격 전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돌려 세우면 거의 쓰리바닥입니다. 최근 보시면 3월 16일 날, 그 다음에 뭐 3월 달에 또 3월 한 24일 뭐 23일이 되겠네요. 이때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이때 지금 바닥을 3번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바닥을 3번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려 세우고 올라가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다행이에요. 비중이 20% 정도만 되셨어도 뭔가 대응하시기가 좀 껄끄러우셨을 텐데 지금 10%시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그래서 홀딩하시고 반등을 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홀딩하시고 좀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주가가 빠져서 지금 봤을 때 장기적으로 뭐 9,000원대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좀 오버가 됐을 때는 8,000원까지도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돌릴 수 있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사실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구간들이 지금 8,000원과 9,000원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돌려 세우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홀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돌려 세우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좋습니다. 이것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의 상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생방송 중에만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바로 실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종목명은요. 바로 웰컴텍이네요. 웰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엘컴텍 매수가는 1,8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오늘 종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60원으로 오늘도 약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켰네요. 매수가 대비했을 때 올라와 있는 상태라 수익 구간일 텐데 아무래도 이 종목도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통해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엘컴텍 지금 올해 금 관련주예요. 금 쪽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금 가격이 뭐 사상 최고 수준까지 좀 오르면서 엘컴텍 주가가 지금 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엘컴텍이 그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이제 광구 탐사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이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금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어떤 글로벌적인 악재나 위기가 있을 때 뭐 금 가격, 금과 이제 달러가 오릅니다. 근데 뭐 정석적으로는 사실 달러와 금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좀 정석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어떤 이슈가 뭔가 위기가 전쟁이나 뭐 어떤 위기가 나왔을 때는 금과 달러가 동시에 오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금 가격도 좀 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엘컴텍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달러가 원 달러 하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를 좀 요즘에는 보이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는 사실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뭐 그다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최근에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수도 좀 상승을 이어간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엘컴텍은 제가 볼 때 비중이 20%면 10% 정도는 지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뭐 몇 거래 정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종목들처럼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금 관련해서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상승세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을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거래 정도 더 지켜보시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10%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10%는 지금 최근 추세가 5일선을 조금 안 깨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5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5일선을 버텨주면 나머지 홀딩. 그러고 나서 5일선 깨지면 나머지 비중까지도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을 유심히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전략 잡아갈 수 있도록 상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방송 시간 30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화면에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이현민 멘토님과 종목 고민도 풀어가고 수익률도 챙겨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기서 오늘은 상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열려있는 전화번호가 있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가장 빠른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멘토님과 오늘 또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외 증시의 관점평 멘토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또 우리 증시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멘토님이 보시는 이 글로벌 이슈 속의 지수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뭐 지난달 4.2%에서 4.7%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3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2.7%에서 3.8%로 상향 조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높아진 이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는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이제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장 이후에 낙폭을 좀 확대를 하면서 이제 달러 환율의 강세와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좀 해석이 좀 나왔는데요.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 변동성을 좀 나타냈지만 오후장에 들어서 낙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어요. 뭐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한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한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평가받던 은행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진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장 초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비교적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근데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투톱이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네. 그래서 반도체가 미국 증시에서 강하면 우리 증시도 좀 강한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한국 금통위가 또 열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사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3.5%로 이제 동결을 했죠.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급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도 또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갑자기 말꼬리가 뒤에 혀가 짧아지셨네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귀엽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마다 나와서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네. 2,400선을 회복한 뒤에 상승세가 좋아서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꺾였었죠, 최근에. 그러다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지금 2,500포인트를 넘어서 2,500포인트가 넘으면 돌파를 해주면 2,55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550선 가까이 갔습니다. 2,547포인트에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네. 이 부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좀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가 좀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을 경우에는 2,500포인트도 우리가 돌파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그럼 지수는 2,500포인트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까지 좀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코스닥은 뭐 최근에 그랬죠.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코스닥이 상승률 1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맞아요. 증시가 1위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네. 부분인데,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천국의 계단. 네, 천국의 계단 같은 차트. 코스닥 차트도 거의 천국의 계단이에요. 계속 한 발짝 한 발자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2차 전지 섹터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IRA 세부 지침 발표가 나오고 나서 계속 또 급등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상위 종목 한 3종목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250조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에서 지금 비중이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 코스닥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코스닥의 다른 중소형주 종목들을 뭐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LNF와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는데 코스닥이 뭐 1, 2% 상승이 그쳤다. 그러면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사실 별로 안 올라갔거나 오히려 약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2차 전지가 좀 이제 업종들이 2차 전지 업종들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 지금 910포인트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의 지수 투자 전략, 우리 멘토님께서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 흐름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좀 빨간불을 켜고 강하게 올라와 준 만큼 오늘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오늘 또 특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자동차 업종들이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멘토님께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알려주시죠. 네, 갑자기 왜 말투들이 바뀌셨네요. 아까 2부 때랑은 좀 달라서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뭐
갑자기 조금 약간 컨셉이 귀여운 거를 좀 추구하시는가요? 저도 갑자기 원래 귀여운걸요? 아, 제가 말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네. 네. 충분히 귀여우시죠. 네. 그럼요. 그럼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무역수지 흑자 1위를 등극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 1분기 호실적 전망 등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난 1, 2월 자동차는 79억 2,084만 달러, 뭐 하나로는 한 10조가 넘는 이제 수치이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수지 1위 품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좀 대세 품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 2월까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합산 수출액은 143억 1,87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8%를 차지하면서 반도체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계속 상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전기차 등 뭐 친환경차의 전 세계적인 열풍에 힘입어서 국내 완성차 수출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출고 대기 규모가 여전히 지금 많은 만큼 앞으로 자동차 부분의 무역 흑자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고 대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출고 대기가 예전보다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뭐 봤을 때 출고 대기가 줄어든 건 많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출고 대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출고 대기는 즉 뭐냐?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또 우리가 수요가 없었을 때는 이런 차가 뭔가 재고량이 쌓이다 보면 이제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싸게 이제 팔립니다. 네. 하지만 수요가 많았을 때는 이제 대기가 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인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현대차, 기아 등 주요 업체들의 1분기 실적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합산 영업이익 예상치가 4조 8천억으로 약 5조 원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네.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올해 1분기에 35조 원대 매출액과 2조 6천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기록을 했죠. 근데 네. 올해 그 좀 넘어설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팔리는 모습인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현대차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 현대와 기아의 인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봐도 국내에서도 좀 브랜드 가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앵커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네. 어렸을 때는 뭐 20대 초반이나 이제 고등학생 때만 해도 지금 20대 초반 아니었어요?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랬을 때는 제가 국산 차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어렸을 때는 또 남자고 약간 자동차 좋아하다 오렌지족이네요. 보니까 오렌지족. 오렌지족인 거는 굉장히 옛날 얘기 아닌가요? 아무튼 굉장히 뭐 다른 뭐 외제차들도 좋아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산 차들이 너무 잘 만들고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현대에선 또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브랜드 이미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아이오닉 뭐 5, 6 다 좋은 호평이 나오고 있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도 EV9이 이제 또 예상이 돼 있죠. 출시 예상이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올해에도 성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지금 실적 컨센서스도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자동차와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 보셔야 되고요. 아까 2차 전지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2차 전지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밀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지금 이제 반도체를 뛰어넘을 만큼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업종입니다. 오늘도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주도주였을 만큼 오늘 좀 많이 뛰어 올랐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또 자동차 관련주로 또 성적을 내신 종목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는지. 어떤 종목이죠? 성우 아이템. 네. 네. 제가 뭐 말씀을 드렸나요? 언지를 드렸나요? 드렸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찾아봤어요.
맞죠. 성우하이텍도 또 현재 26.47%잖아요. 또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주. 네. 네, 일단 성우의 하이텍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이 아니고 제가 아까 월봉까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를 하고 이제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 GM 등이 있죠. 그리고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이제 폭스바겐과 BMW 등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면 범퍼 레일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범퍼 안에 있는 범퍼 레일이 있다고.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의 GM 공장 인수 추진을 이제 할 것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근데 현대차 같은 거 인도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 아세안 시장을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세안 시장까지도 공략을 해서 더 큰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면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성우하이텍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보실 필요가 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8,700원대전 이때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만 일봉상 차트만 보면 이미 성우하이텍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 바닥 구간 올해 지금 1월 초에 제가 이때 매수했죠. 네. 이러고 나서 돌려 세워서 이 라인 돌파를 해준 자리에서 또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이 왔죠. 2차 상승에서 최근 윗골이 달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5일선, 11선을 이탈을 안 하려고 이제 지지받는 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가격대 내려가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고점이다. 이거 매수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바로 준비하는 월봉 차트를 딱 보여드리면 생각이 달라져.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인데 지금 현정 앵커님 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전고점이 있으니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는 아까 어땠을까요? 아, 왠지 좀 불안하네요. 그렇죠. 분하지.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고 그쵸. 매도세가 나올 것 같은 이런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봉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주봉도 봐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도 봐야 된다. 이 그렇군요.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월봉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라인 9,000원대 라인을 우리가 돌파를 해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6,000원대까지도 좀 열어보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우하이텍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 앞으로 그 섹터가 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는 회복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업종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추가적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미 우리 현민 멘토님께서는 성우 하이텍으로 26.47% 강한 수익률을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할 시에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10분 안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현대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부품사들 중에 이 성우 하이텍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멘토님. 네. 자동차 부품 또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화신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화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화신도 이제 좀 바닥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또 바닥을 또 재차 확인했죠.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가 빠졌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지지가 나오고 돌려 세웠을 때 정도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법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갖고 또 이제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최근 12,000원대 라인을 이제 저항을 받던 자리를 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13,300원대 라인까지도 지금 돌파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슈팅이 나왔다가 네. 좀 밀리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13,300원대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성화이텍 같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봉 차트는 이 종목은 준비를 안 했는데 사실 좀 끼워서 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종목이니까. 근데 이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주봉 월봉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다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지 않나. 그랬을 때는 화신도 좀 충분히 눈여겨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두셨다가 네. 돌파 자리나 매수가 더 충분히 많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접근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화신 관심 종목으로 잡아둬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돌파 네. 시점 역시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화면에 노란색 링크가 뜰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만 하셔도 우리 이현미 멘토님과 함께 관심 종목인 화신 이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가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장중 대응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 내일 시초가부터 여러분들은 이현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는 일봉 그리고 주봉, 월봉까지도 차트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수익률 잡아갈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9분 동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2부에 공략하셨던 히든 종목 그리고 3부에 이어서 공략하시는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도 두 가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히든 종목 왜 중요한지 이제 말해도 입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수익률 말씀드려서 뭐 할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엔 또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텐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신 EDP로 83.22%, 인텔리안테크로 20.85%, 성우하이텍 26.47%, KEC로 25%, G2파워로 10.83% 수익률 가져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AP위성으로 지금 네 번째 공략 수익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실리콘트로도 10% 넘는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수익률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번 여러분들과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 수익률 표에 다시 한번 등극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뭐 방송 시작했을 때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 우리가 한 종목을 안 담고 있으면 나중에 2차 전지 상승 때처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관점에서 반도체 종목은 한 종목은 지금쯤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 수익 실적 그렇게 안 좋은데도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야?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3분기에 어느 정도 돌려 세운다는 그 디램에 대한 수요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바뀐다는 그런 뭐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업종들을 3분기에 매수를 하면 될까요? 미리 제가 봤을 때는 선침해야죠. 그쵸. 3분기에 봤으면 올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충분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주가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반도체 레이저 마커 그다음에 레이저 응용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레이저 마킹 분야에서는 국내에 95%, 해외에서는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탄탄한 회사이고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에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장비 회사. 또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전공정보다는 좀 후공정이 후공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전공정 쪽이 좀 어드밴스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네. 후공정의 좀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이저 마커 수출의 증가가 매출 증가 및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반도체와 PCB 정도를 좀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가 잠시만요. 이게 왜? 네, 나왔습니다. 손으로 해도 되네요.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그 확실한 타점이죠. 지금 9만 원대 라인과 6만 원대 라인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6만 원대 라인이 좀 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9만 원대 라인은 지금 제가 왜 보고 있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던 포인트가 있죠. 네. 그리고 돌려세워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지지가 나오려고 했는데 매도세가 강해서 이탈했어요. 깨졌죠. 그리고 6만 원대에서 돌려세워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여기 이제 지지가 받았던 포인트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 깨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지금 며칠째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매물대 소화를 충분히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좀 돌아설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을 좀 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중장기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단기적인 슈팅을 1차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비중을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종목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단기적으로 끝나지만 네. 상신 EDP 네. 지금 한 3달 정도를 끌고 가고 있죠. 3달 조금 넘게 끌고 가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수익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도 좀 끌고 갈 예정이니 네. 제가 볼 때 반도체가 좀 업황이 돌아서는 지금 느낌이 있기 때문에 9만 원 충분히 돌파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9만 원 돌파했을 때는 제가 여기 포인트로 이 구간이 항상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빠졌을 때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평단가 낮춰서 코스트 에버링 전략으로 돌아 나갈 때 큰 수익을 낼 그런 전략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종목에서 한 종목 담아가고 싶다. 네. 그럼 이 종목을 제가 볼 때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방송 중에 절대로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고요. 사실은 방송 중에 종목명을 알려드린다 해도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거예요. 실시간 대응이 참 중요한 요즘입니다. 장중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지지부진할까요? 아니요. 인텔리안테크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단기간에 20% 슈팅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슈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반도체 관련주 계좌에 하나쯤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1분 남았네요.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다음으로 올라와 줄 섹터가 어딘지 우리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죠. 3분기에 올라올 반도체 섹터, 특별히 오늘 멘토님께서는 2가지 히든 종목이나 잡아주셨고요. 3부에서 잡아주신 히든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반응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잡아주셨고요. 2부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하나 더 잡아주셨습니다.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단기 급등주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유일의 기술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반도체 특수 관련 장비, 반도체 특수 관련주 이 종목도 빼놓지 않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반도체 관련해서 2가지 종목이나 잡아주신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바로 남은 방송 시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2가지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까지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이 저희 뒤에 있는 수익률표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익률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다가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신 EDP로 83.22%, 인텔리안테크로 20.85%, 성우하이텍 26.47%, KEC로 25%,
G2 파워룹 10.83%입니다. AP위성 역시도 4차례 이상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QR코드 찍고 히든 종목도 함께 수익률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마켓 승부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신 주포 이현민 멘토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